현행 국세 13개 중에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서 비록.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7페이지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면세점 제도를 두고 있죠. 그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죠. 자, 그런데 면세점은 세금을 면한 점으로서 취득세는 면세점으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에 부과된죠.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자, 그런데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그래서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걸 소액징수 면제. 자, 그래서 면세점이 적용이 되는 주민세라든가 우리가 주민세, 재산분이든 종업원분, 그 다음에 소액면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는데 요 면세점의 틀을 좀 보면서 정리해야 돼. 네, 등록 면허세는 면세점과 소액의 차이점으로 최저한세, 가장 낮은 한도로 부과하는 최저한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그럼 면세점 제도 등이 없죠. 자, 그러므로 등록 면허세의 최저한세는 가액이 한 세액이 6,000원 미만. 6,000원 미만이 나올 때, 세액을 6,000원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일 때 안 내는 게 아니라 최저 6,000원을 내야 되는 걸 최저한세로서 취득세, 면세점, 등록 면허세, 최저한세,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이런 걸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면 38페이지 기출예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방세법상 면세점하고 소액징수 면제를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첫째, 면세점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대상서 제외되는 걸 면세점. 두 번째, 소액징수 면제 제도는 일정한 세액 미만이면 징수 안 하는 것을 소액징수 면제. 세 번째, 취득세는 대상 물건의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인 때는 취득세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50만 원 이하가 되니까 50만 원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죠. 이하니까. 네 번째,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죠. 그러면 세액이 2,000원인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2,000원 미만은 2,000원이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미만인지 이렇게 이하인지 이런 건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을 짚어봤지만 아무리 심화 이론이지만 기본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어떤 분이 그래요. 2,000원인데 왜 틀립니까? 2,000원 미만일 때 징수 안 하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역시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면제 제도로서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명 세금의 일생이 있죠. 자, 세금이란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 자, 납세 의무에 있어서 자, 세금의 의무가 성립이 돼서 확정이 돼서 의무가 없어지는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이 있죠. 자, 이걸 세금의 일생이니까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 자, 의무가 확정이 되죠. 확정. 자, 의무가 없어지죠. 소멸을 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의무의 성립은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으로 그 성립이 언제는 성립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 자, 그랬을 때 이런 성립 시기에 있어서 자, 우리가 지방세 11가지, 국세 13가지 조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5가지 기본에다가 일명 좀 살을 붙여야 되는데 먼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자, 이건 지방세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하면 국세가 되겠죠. 국세. 자, 그럴 때, 자, 지방세 중에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는 취득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했다. 그래서 당연히 취득하는 때인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로서 과세 물건하면 13가지 물건이 있죠. 부동산 시작에서 요트 회원권까지 13가지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따지면 되니까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등록하는 때 재산권은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 일의 의무가 성립하겠다. 세금 부과는 기준이 되는 날 의무가 성립하는데 재산세는 매년 부과한 세금으로 이 기준날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다. 자, 다음에 국세로 가서 종합부동산세 하면은 역시 매년 부과하는 국세로서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역시 재산세를 기준 똑같으니까 매년 6월 1일이 되겠다. 다음에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정말 주의하겠죠. 이유는 자, 우리가 소득세를 정리할 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의 과세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는 양도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소득에 내는 세금의 자, 경우인데 의무는 언제 성립하냐? 이런 소득세 우리가 기간과세 국세라고 해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이 발생한 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때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과세 기간이 되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야 한다. 따라서 자, 5세금의 기본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 면허세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양도소득세 기간이 끝나봐야 한다. 과세는 끝나는 때,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의 이제는 재산세 병기세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겠다. 그러면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병기세로서 역시 의무 성립은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세 찐득이가 있죠. 부가세. 자, 지방세 부가세 하면은 지방교육세, 교육세, 국세 부가세 하면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핵심인데, 그래서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이라는 걸 바탕을 둬서 본세금에 달라붙는 세금이 찐득이니까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많이도 붙어요. 그래서 본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그래서 이게 말로 했지만 쉽지만은 이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그럼 부가세 찐득이라는 세액을 구할 때, 자, 이 과세 표준은 본세금의 세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의무가 성립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는 본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 하면은 불성실했던 가산세니까 가산할 지방세, 가산할 국세에 대한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의무가 성립하겠다. 자, 수시 부과할 지방세, 수시 부과할 지방세 국세에 대해서는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세금의 핵심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가산세, 수시부과를 우리가 자 지방세 국세를 정리해 두시면 구분이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러면은 41페이지에 한번 기출해서 봐보시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옳게 묶인 걸 한번 찾아보자. 옳은 것만 기억.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 자, 지급한 때 틀렸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아니죠? 본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해서 니은도 틀렸죠. 디귿 재산세. 재산세 하면은 과세 기준 1이 의무 성립. 정확하네요. 자,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지방세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확하네요. 자, 다음 미음 수시부과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나왔죠? 그러면 수시부과를 사유가 발생한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무의 성립 시기도 한번 이제 구분 한번 해드려 봤다. 자, 이제는 의무의 확정으로 가보자. 의무의 확정은 세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세기죠. 이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걸 의무 확정이라고 하는데 그 확정 시기가 언제냐 그 말 확정 시기. 자, 이 확정 시기는 크게 뭐 지방세, 국세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확정 시기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자, 크게 신고하고 결정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신고하는 때
신고하는 때냐 결정하는 때냐. 그래서 자, 의무의 확정은 신고하는 때하고 결정하는 때로서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고, 결정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은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은 신고하는 때 확정 세금으로, 자, 이 세금 등은 신고 납부 위한 지방세, 국세죠.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고 납부 방법을 신고 납세 제도라고 그랬죠. 신고 납세 제도. 그래서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제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조세죠. 자, 이런 보통 징수한 조세를 부가과세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부가과세 제도라고 하겠다. 자, 그런데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인데 외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될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은 결정하는 때 확정된 국세인데 신고하는 때 확정될 경우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런데 재산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 신고 납부하는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국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자, 취득세 등도 결정하는 때 확정될 경우 있겠다. 어느 거냐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다하지 아니할 때, 신고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할 때 당연히 결정하는 때 확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을 때, 자,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결정을 하냐, 신고인가,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데 그에는 결정하는 때로 정리되지만은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 보시면은 부과진 절차를 봤을 때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상금이 있었죠. 그러면 취득세 등은 신고 납부한 세금인데 취득세가 보통 징수였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 정해서 세액을 결정해서 곳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진 절차까지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자, 43페이지 한번 자, 기출을 확인해 보시면 원칙적으로 자, 과세관청의 결정함으로써 야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러면 지방세를 골라라 했으니까 그러면 결정에 확정된 세금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럴 때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래서
자, 이 지방세를 같이 물었죠. 그래서 재산세가 되겠다. 그런데 기억취득세, 니은 종합부동산세, 디귿 재산세, 니을 양도소득세인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은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인데 지방세를 물었기 때문에 재산세만 고르면 되겠다. 재산세. 자,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에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원칙이나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세금. 그 원칙은 결정하는 때인데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로서 과세권자가 결정한 세액은 신고하는 데 확정이 될 때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게 종합부동산세 특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는 외외 의미가 된다는 걸 정리가 돼야겠죠. 다음에 이제 의무가 이렇게 성립이 돼서 확정이 됐으면 이제 의무가 없어지겠죠. 의무의 소멸. 자, 의무의 소멸은 사유가 있는데 소멸 사유는 5가지가 있죠. 세금을 내면 끝나겠죠. 자, 다른 세금으로 충당이 되면 끝나겠죠. 부가의 취소. 부가의 취소가 되면 끝나겠죠. 제척기간 만료. 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시효 완성이 되면 끝나겠다. 물론 핵심은 제척기간 만료고 소멸시효 완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멸사유에 있어서 결손처분, 특히 납세자 사망, 부가 취소 등이 있는데 자, 납세자 사망 등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면 뭐냐면은 자, 소멸사유는 5가지가 있거든요.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소멸사유니까 납세자 사망 등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하면 그랬죠. 만약 납세자 사망이 소멸사유가 되면은 어차피 사람은 가게 돼 있는데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버텨버리지. 자, 그래서 납세자 사망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죠. 제척기간이 만료고 소멸시효 완성인데 그러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세금은 부가에서 징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존속기간을 제척기간, 세금을 거둬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징소멸시효라고 그래서 부가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이렇게 정리하자. 그럴 때 이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만료가 되면 의무 없어지고 자, 거두는 시간적 효력이 완성되면 의무가 없어지는데 그 제척기간에 있어서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 구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 10년이다. 7년, 5년인데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버렸습니다. 상증세, 즉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 15년 안날로부터 1년이 적용이 되는데 상증세를 제외한 국세 그리고 지방세는 기본으로 5년, 7년, 10년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10년짜리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감면, 경감받을 경우에 10년으로서 어떻게 기억하자? 자, 해를 뜬다는 걸 포 뜬다고 그러죠? 포를 뜨는데 자, 사부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사부가 포를 좀 뜨려면 사부라고 부르는
10년 정도 해를 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부라고 하면은 10년 정도는 떼야 된다. 그 말 그럴 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의 이해는 뭐다? 허위계약서, 업다운, 허위계약서로 만약에 거래한 분이 있다면 이래야 돼요. 우리 왜 드라마 있었죠? 나 떨고 있니? 10년 동안은 떨고 있어야 돼요. 자, 비록 비과세 받았다 할지라도 떨고 있어야 됩니다. 10년 내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사기 그 밖에 부정하면서 사부가 포를 떼면 10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국세가 됐든 지방세나 공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년짜리에 있어서 세 개를 좀 더 붙여야 되는데 상속증여,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상속증여에 의하여 상증제인데 상속세 증여세고 상속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에는 제진 10년이다. 그 말. 그래서 상속뿐 아니라 증여로 취득할 경우 제진 10년이다. 그 말은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10년 동안 10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명의신탁에 하여 실권리자에게 이전으로 취득한 경우 다음에 명의신탁 등에서도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한 경우에 역시 자 10년이 되기 때문에 증여, 명의신탁, 과점주주 다 2016년도, 2017년도 개정 내용들이니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조금 더 저는 관심 요하는 건요. 7년짜리 있죠. 요 7년짜리는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7년이 되겠다. 그래서 취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등록면허세가 됐든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7년입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관련된 것만 7년이 아니라 취득세 과표 신고서, 양도소득세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때는 7년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신경 써달라. 그럼 5년짜리는 그 밖의 경우는 5년이 되겠다. 이 그 밖의 경우는 보통 징수 고지서가 보냈는데 못 보냈다 그 말이야. 그런 세금은 5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10년, 7년, 5년의 구분도 필요하죠. 자, 출제 가능 높습니다. 이제는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하고 국세 자 동일하게 5년이 소멸시효가 됩니다. 5년. 그런데 국세가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됩니다. 10년. 그래서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인데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되겠다. 10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5년, 10년 하니까 5년만, 10년만 산속에 들어가서 잘 버티면 되냐. 이런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있어서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정지. 자,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다시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고 정지는 그 기간만 멈춰 있는 걸 정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시효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시효 중단의 사유는 납세 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을 한다거나 자 또는 납부 채고를 한다거나 교부 청구를 한다거나 압류
압류가 이루어지면 중단 사유가 되겠다. 그래서 중단 사유는 고, 촉, 청, 압 이렇게 좀 암기틀을 잡자. 고, 촉, 청, 압 무슨 뜻이냐? 아무 뜻 없어요. 그래서 중단 사유를 우리가 정리할 때 납세의 고지의 고, 독촉의 촉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고촉, 청압 이렇게 정리하면 정지 사유는 분할 납부 기간 등이 정지 사유가 되는데 조금 더 오래 기억해야 되니까요. 뭐냐면은 제가 관할 세무서나 또는 관할 우리 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은 기억력도 좋아. 잊을만 하면 고지서가 나온다 그 말. 뭘? 독촉한다 그 말. 독촉으로 하면 다시 5년이에요. 독촉을 하면 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5년에서 어려운 끝까지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면서 요 중단과 정지 사유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가능하니까 고촉 청압을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에 대한 자 의무의 소면 한번 확인해 봤는데 48페이지 그지? 자 상단 한번 봐보세요. 상단에 기출해제 출해제 자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아주 딱 떨어지네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자 포탈한 경우에 제척기간은 10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부과수는 날로부터 몇 년인가 물어봤죠? 10년이 되겠다. 이런 문제만 출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을 한번 살펴봤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세금에 있어서도 자, 부동산 등에 우리가 담보 등에 의해서 경매 처분 등이 이루어졌을 때 자,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배당 순위를 따지는 게 자,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뭐 조세하면 당연히 국세지방세가 있는데 우리 지방세 기본법, 국세기본법에 국세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럼 배당 순위를 따질 때 세금을 먼저 생각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규정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 일반인 관계에서는 자 국세지방세 법정기일 법으로 정한 기일이죠. 법정기일이 일반 채권, 담보 채권의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보다 앞이죠. 그러면 국세지방세가 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채권의 설정 등기 자 국세지방세 법정기일에서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에 있어서는 자 담보 채권이 선순위가 된다. 물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공익비용이 우선하고 임금채권 우선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우선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먹고 사는 걸 따지는 건 민법서 따지고 중개사법 시간에 따져라. 세법 시간에서는 세금과의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데 따라서 법정기일이 담보 채권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뀌는데 이런 게 힘드니까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이 있더라. 이런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겠다. 당해세. 뭐 당해세라는 세금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세금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문구이죠.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로서 관심 든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이 있는데 당해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당해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인데 자 지방세고 국세죠. 그러면 지방세 중에 재산세 말고 없냐? 자 국세, 종부세 말고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말고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고 지방, 교육세가 있고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도 이 자동차세도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소유와 주행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럴 때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당해세. 그러면 지방 교육세는 찐득이니까 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 교육세가 당해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핵심으로 두되 자동차세, 지역전, 지방교육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도 당해세 세목이 된다는 걸 확인해서 지방세, 국세에 대한 우선권, 이걸 우리가 국세, 지방세 우리가 자 선순위를 따지는 과정의 정리로서 당해세는 역시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좀 이해도 이해지만 단순하게 세목 구분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1페이지 기출예제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에 있어서 매각에 있어서 그렇죠.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에 대한 사진을 매각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된 채권, 담보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할 권리를 갖죠. 우선하죠.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정세,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를 당해세라고 하겠다. 당해세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왜? 당해세가 우선하니까 그 당해세 해당한 세목을 한번 찾아봐라. 양도소득세, 당해세 아니죠? 2번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소득세거든요. 당해세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답이 나왔죠. 취득세, 당해세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당해세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종합소득세는 제가 안 써놨지만요. 썼지만 구분할 때 취등 재종량이 5세금이 있어서 당해세는 핵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면 크게 유용세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세총론에 우리가 자 크게 1편에 지금 우리가 1장에 속했던 총론 내용을 한번 확인했는데 시험적으로 접근되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총론은 힘들지만 제가 그에 따른 기출 예제도 같이 봤지만은 유형도 보면서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 정려우제는 지방세 편의 취득세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